안녕하세요. 호기심 탐구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조선업의 두 축, 한국과 중국을 깊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설계와 기술로 승부하는 한국, 대규모 생산과 원가로 밀어붙이는 중국. 이 두 나라의 차이는 왜 생겼고 앞으로 누가 유리할까요? 산업의 역사부터 기술 세부, 군수 안보적 함의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역사와 성장 경로. 먼저 역사적 배경을 먼저 이해하면 현재의 경쟁 구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국 조선업의 본격적 성장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국가 성장의 축으로 삼았고 조선은 핵심 산업으로 집중 육성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주도하며 설계, 시공, 시운전에 걸친 기술 축적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 예컨대 LNG 운반선과 해양 플랜트 같은 복합형 선박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2000년대 들어 국책 차원의 대규모 투자로 단기간에 생산 능력을 확장했습니다. 중앙정부의 금융 지원과 지역 조선단지 조성으로 수많은 야드가 생겨났고 물량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한국은 오랜 기간의 기술 축적과 고급화 전략, 중국은 양적 팽창과 원가 우위 전략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기술 축적 속도도 빨라지며 격차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와 주요 기업. 다음은 산업구조와 핵심 기업입니다. 한국은 몇몇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특징입니다. 이들은 설계와 엔지니어링, 복합 시스템 통합 능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입니다. 대형 조선사와 관련 협력업체가 긴밀히 연결된 생태계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중국의 산업구조는 국영 대형 그룹과 다양한 민간 조선소가 공존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으로 대형 야드가 빠르게 확장되며 대량 생산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중요한 차이는 수주 전략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고부가가치, 맞춤형 수주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국은 저가, 대량 수주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은 관련 부품, 시스템 공급망이 고도로 발달해 있어 복잡한 선박 건조에서 유리합니다. 중국은 인프라와 대규모 노동력, 그리고 대형 조선단지의 물류적 이점을 활용합니다. 제품군별 상세 비조, LNG선 및 고부가가치 선박. 먼저 고부가가치 선박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LNG 운반선, 초대형 유조선, VLCC 등 고도화된 선박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선박은 탱크 설계, 연료 시스템, 안전규정 준수 등에서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는 다년간의 설계 시운전 경험을 통해 신뢰성을 증명해왔습니다. 반면 중국은 초기에는 저부가가치 선종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LNG선 등 고부가가치 시장으로의 진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대형상선, 컨테이너선, 벌크, 탱커. 컨테이너선과 벌크선, 탱커 부문에서는 양국의 전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중국은 대규모 야드와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탱커와 벌크선에서 수주를 확대했습니다. 대량 물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납기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은 컨테이너선과 초대형 선박에서 기술적 최적화와 효율성으로 경쟁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 프로펠러 최적화로 연비 절감과 운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해양 플랜트와 FPSO, 해저 장비. 해양 플랜트와 FPSO는 설계, 시공, 운영의 복합성이 매우 높은 분야입니다. 한국은 해양 플랜트 건조 경험이 풍부하며 복합 시스템 통합 능력이 뛰어납니다. 중국은 대형 구조물 생산 능력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으나 복잡한 운영 기술에서는 일정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수선, 군함, 연구선, 해양 전용선. 특수선 분야에서는 품질,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선행 연구와 방산 연계로 특수선 건조에 강점을 보입니다. 중국도 군수, 특수선에서 빠르게 능력을 키우고 있어 향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제품군별로 보면 한국은 기술 집약적 선박에서 우위, 중국은 대량 공급과 원가 경쟁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생산 기술, 품질, 비용 구조, 심층 분석. A. 생산 방식과 자동화. 생산 방식에서는 자동화와 생산 관리 시스템의 활용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고난도 공정에서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동화와 숙련공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대규모 설비와 라인 자동화로 물량을 처리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B. 품질 관리와 시험 절차.
품질 관리 측면에서 한국은 용접 품질, 비파괴 검사, 시운전 절차가 엄격하게 운영됩니다. 이런 과정은 초기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장기적 신뢰성과 애프터 서비스 비용 절감으로 연결됩니다. 중국도 검사, 시험 역량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으나 복잡한 시스템 통합에서의 경험치는 한국이 아직 우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C. 비용 구조, 인건비와 자재비, 금융 조건에서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와 대규모 자재 조달 이점, 정부의 금융 지원으로 단가 경쟁력이 큽니다. 한국은 높은 인건비와 엄격한 안전 환경 규제가 비용 상승 요인이지만 고부가가치 시장에서는 높은 이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D. 납기와 프로젝트 관리. 납기 관리와 복잡한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기업은 복잡한 설계 변경과 테스트를 관리해본 경험이 많아 납기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국은 대량 야드 운영으로 동시다발적 프로젝트 수행에는 강점을 보입니다. 2. 애프터 서비스와 생애주기 관리. 선박의 생애주기 전체를 관리하는 서비스 역량도 경쟁력 요소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유지보수 네트워크와 긴 운항 경험을 바탕으로 애프터 서비스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이는 장기 운영비 절감과 고객 신뢰 확보로 이어집니다. 군수 전략적 측면. 이제 군수 분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군수 분야는 기술적 민감성과 보안 이슈로 인해 민간 조선과 다른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건조, 특히 디젤 전기형과 중형, 대형 전투함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기술 협력과 방산업체와의 연계로 설계, 무장 통합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중국은 국방산업 연계가 강력해 대형 함정과 항공모함 건조 등 대규모 국책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군수 역량은 단순한 건조 능력을 넘어서 기술 자립과 공급망 통제력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잠수함 분야는 핵심 기술, 추진체, 소음 억제, 통신, 센서에서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각국의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한국과 중국 모두 향후 잠수함 전력 강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 군수 경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향후 전망과 경쟁 포인트, 결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경쟁 구도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전환이 핵심 경쟁축으로 떠오릅니다. IMO 규제 강화와 탄소 저감 요구로 LNG, 메탄올, 수소 추진선 등 대체 연료 기술이 중요해집니다. 둘째, 디지털화와 스마트 조선소가 생산성 격차를 좌우할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자동화 용접, AI 기반 품질 검사 등이 표준화되면 비용과 품질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셋째, 서비스, 생애주기 관리 역량이 장기 수익을 결정합니다. 건조 능력뿐 아니라 운영 중 유지 보수와 업그레이드 서비스가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 중심의 전략으로, 중국은 규모, 원가와 기술 고도화를 병행하는 전략으로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경쟁은 기술 혁신, 친환경 전환, 서비스 역량에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세부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